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본인 선거법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시장 시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 두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어제 재판에서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 측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었는데 먼저 이 대표의 문제가 됐던 과거 발언과 어제 재판 출석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김용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실형 선고 나왔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김용 부원장 채찍근이나 입장에 변화 없으신가요? 김용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만 사실 모르셨나요? 네, 어제 재판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근거로 해서 이 대표가 한 국토부 협박 이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자, 서 변호사님, 일단 처음에는 선거법 재판에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본인이 변호사니까 직접 거기 나왔던 증인한테 신문도 하고 협박받은 거 맞지 않습니까 했더니 저 협박받은 적 없는데요. 협박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재판이 굴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쪽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이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처벌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이제 그 국회 정언감정법 9조 네. 3항에 보면요. 예. 정인이 이제 그 정언으로 해서 이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데 조항이 있거든요. 이 불이익한 처분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아무리 허위 정언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게 국회에 가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때 경기도 국정감사죠. 예. 근데 이런 해석을 우리가 이제 독단적 해석이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변호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데요. 예. 안 맞는 게 이게 구조의 그 제목을 보면요. 정인의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무원이나 또는 기업체 직원이 국회에 가서 정언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공익신고자처럼 자기 조직에 불리한 정언할 수 있잖아요. 아,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예. 근데 인사 불이익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 조항입니다. 예. 이게 정인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둔 게 아니고요. 예. 실제 우리 판례가요. 국회에서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 본인의 그 재판이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중에 승소 이렇게 해서라도 이기기 위한 어떤 재판 전략의 변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백현동의 그때 도시 주거 환경 과장하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주무관 팀장 있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전북의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협박 때문에 변경했다는 게 거짓말이 될 것 같으니까 변호사가 이제 저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이런 걸 이게 자책골이랍니다. 자책골. 이렇게 주장하면요. 판사가 볼 때 아, 이재명 측이 허위라는 거는 인정하는구나. 허위가 되니까 그래도 이게 처벌 못한다는 주장하니까 오히려 저는 변호가 자행이다 이래 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지 용도 변경을 추진을 지시한 증거라면서 두 개의 문서를 게시하기도 했었죠. 예,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두 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 연석회의 자료, 2014년 5월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자료 이렇게 하면서 두 개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지난 8월이죠.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골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아까 좀 전에 서정욱 변호사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반론 혹시 네, 있으십니까? 일단 분리해서 이런 전략을 취했다라는 지적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한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이 소송에서의 변호인들의 전략은 내가 국토부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 과정 중에 그런 일련의 협박에 있어서 이 용도 변경이 있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법률적인 어떤 협박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본인의 가치 평가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한테는 그것이 압박으로 느껴졌고 직무유기 운운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박근혜 정부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는 그 사실 적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건 법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변호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방어막을 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형식적으로도 이 국회 증언에 관한 그 법률상 처벌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판사한테 다시 한번 환기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관련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검찰이 그 죄명으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혹시 이 법조항에 잘못된 그런 적용은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의 법조항이고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서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워낙 여러 개가 지금 같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도 또 많은 시청자분들도 도대체 무슨 재판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돌아가고 있는 재판과 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했던 발언들을 따져보면서 몇 가지 좀 짚어볼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입니다. 야당의 대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약속들을 좀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인 이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을 바꿨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런 지금 비판에 휘말렸고요.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서도 결국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만 체포안이 넘어왔을 때, 이게 국회에 넘어갔을 때 마지막에 SNS에 검찰에 날개를 달아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체포안 부결에 호소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백현동 부지 용도권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으나 이 어제 변호인 측에서 허위 발언이라도 처벌을 할 수가 어렵다. 이 얘기가 나왔고, 또 마지막으로 검사 사칭 관련해서 물론 2020년 선거법 재판 때 무죄가 나왔으나 증인에게 위증교사한 의혹이 또 제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찬 부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워낙 많은 재판과 워낙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혹시 이런 말 바꾸기가 정치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정치인이 말을 쉽게 바꾼다는 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 잠깐의 신뢰를 잃는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사법 리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을 바꾼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검찰이 공직선거법은 6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죄를 묻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으로 이거를 기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이 느끼기에는 이게 위험하다. 허위사실 공표한 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재판에 논지를 흐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게요. 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도 여기서 위증을 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이 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김용 씨의 판결 이후 그리고 재판부, 사법부의 교체, 이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전대룰을 바꿔서 자신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본인의 측근을 앉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민주당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또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자,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있는데
국회에도 못 가고 재판장에 들어서야 되는 모습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이 또 응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목소리도 있으니까 그 목소리 제가 균형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